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은 내품소입니다. 내품소. 제가 하계 차박 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리뷰를 했었어요. 어닝도 달았었고, 캠핑용 선풍기도 리뷰를 했고, 캠핑용 에어컨, 태양광 발전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캠핑용 냉장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육류나 생선 같은 경우에 잠깐만 밖에 내놔도 바로 상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스박스를 많이 들고 다니시죠. 근데 우리는 굳이 아이스박스가 필요가 없어요. 캠핑용 냉장고를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캠핑용 냉장고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1년 2개월 전쯤에 장봉도 여행 갈 때 아마 캠핑용 냉장고에 넣어 다닐 수 있다고 막 자랑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는 있었는데 리뷰할 생각을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카니발 캠핑카에 인산철 배터리 시공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지트샵 대표님이 연락이 왔어요. GSP에서 새로운 캠핑용 냉장고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빌려준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쓰던 RP쿨 캠핑용 냉장고와 아지트샵에서 대여받은 GSP 캠핑용 냉장고, 이 두 제품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캠핑용 냉장고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여러분이 이제 캠핑용 냉장고를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캠핑용 냉장고도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크게 대분류로 나누면 1세대, 2세대, 3세대 캠핑용 냉장고가 있어요. 일단 1세대 캠핑용 냉장고는 무조건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AC든 DC든 제가 들고 다니던 RP쿨 같은 경우에는 1세대예요. 전기를 꽂아야만이 돌아가는 1세대 냉장고고요. 2세대 냉장고는 냉장고 자체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캠핑용 냉장고를 2세대 캠핑용 냉장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3세대 캠핑용 냉장고의 특징은 2세대랑 비슷해요. 자체 배터리가 있어요. 하지만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여러 개 사가지고 미리 집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오면 추가된 그 배터리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더 오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가성비로 유명한 RP쿨 K25, 그리고 파워뱅크와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한 GSP에서 나온 GSP 냉장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성비 좋은 RP쿨의 K25라는 25리터짜리 캠핑용 냉장고예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제가 이 냉장고를 살 때는 1호에 넣고 다닐 거였기 때문에 좀 적절한 사이즈로 사자, 2박 3일, 4박 5일 뭐 이렇게까지 차박을 할 일은 없으니 25리터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사이즈 한번 알려드리면 가로폭이 585mm입니다. 58.5cm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335mm입니다. 이렇게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1호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괜찮았어요.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50mm입니다. 35cm 밖에 안 되는 그런 캠핑용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제가 앉아서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사실 컴프레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있긴 합니다. 12kg입니다. 12kg. 12kg지만 여기 손잡이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습니다. 소비 전력은 처음에 냉각을 좀 빡세게 해야 될 때, 그때는 컴프레셔가 빡세게 돌아서 와트수를 많이 먹기는 한데 보통 40W에서 60W 사이입니다. 캠핑용 냉장고가 대부분이 그래요. 아씨, 비가 오네 갑자기. 그리고 이 RP쿨의 몇 가지 기능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냉장고의 문은 레버를 누르고 이렇게 열면 열리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연결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연결을 하면 여기에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를 한번 보면 이곳과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오로지 냉장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P쿨 25리터 제품의 경우에는 특징이 냉장, 냉동 칸이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큰 쪽에 온도를 많이 낮추면 냉동이 되고 온도를 올리면 냉장이 되고, 무조건 냉장만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쪽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물 찼을 때 물 빼주는 이 드레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전기 연결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피쿨 냉장고에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AC랑 DC 다 사용이 가능해요. DC 차량용 시가잭이나 파워뱅크 사용 가능하고요. AC 뭐 캠핑장에 220V 전원 꽂는 데가 있다거나 집에서 220V 컨센트에 그냥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짜리 물통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누우면 2리터짜리 페트병이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6개까지 들어가고 딱 닫히네요. 일단 2리터는 6개가 들어가는데 500ml짜리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세울 수는 있는데 세우면 몇 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게 하나가 딱 들어가려나요? 들어간다. 500ml 20개짜리가 찰떡같이 들어가요. 여기에 또 이제 더 넣으면 더 들어가겠죠. 500ml짜리는 26개가 들어가고 요 공간 28. 꽉 채우면 28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서 캠핑을 가거나 혼자서 가거나 하면 충분해요, 냉장고 크기가. 그리고 여름 차박할 때 맥주 많이 드시죠? 맥주 6개들이 캔 하고 3, 4, 24개까지 들어가겠네요. 사이 틈새로 더 넣고 여기도 한두 개 넣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충분한 용량이 나온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GSP 신형 캠핑용 냉장고입니다. 그냥 봐도 부피가 되게 크죠. 50리터짜리 50리터. 알피쿨 같은 경우는 25리터였으니까 딱 2배인 거예요. 솔로 캠핑을 할 때도 가지고 다녀도 괜찮지만 2명이나 또는 가족이 캠핑을 할 때는, 그리고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길게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0리터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알피쿨이 58cm였잖아요. 근데 GSP 50리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78cm, 무려 20cm나 더 길고요. 두께는 41cm입니다. 아까 알피쿨 같은 경우에는 33cm였어요. 무려 한 8cm 정도 더 깁니다.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알피쿨이 높이가 35cm였는데 GSP 50리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38cm입니다. 3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니로로 차박을 한다라고 하면 트렁크에 놓아야 될 것 같고 다른 SUV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용량이 2배라는 점, 더 많은 음식을 넣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크기가 큰 만큼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18kg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와. 앉아서 들기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다닌다라고 하면 여기 한 사람 잡고 여기 한 사람 잡고 2명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편하고, 저처럼 좀 등치가 있으신 분은 혼자서 들어도 들 수는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알피쿨이랑 비슷해요. 40W에서 60W 사이. 평균적으로는 45W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이고, 자, 얘도 이제 기능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P에서 나온 신형 냉장고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냉동고로 쓸 수 있고 한쪽은 냉장고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GSP 냉장고는 1세대 버전이고 1세대 버전의 단점이 온도 조절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2세대 버전에서는 이곳 온도와 이곳 온도 둘 다 온도를 각각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2세대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GSP 50리터짜리 냉장고에 페트병이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리터짜리 2리터네 2리터짜리 생수가 세워집니다. 닫히나? 여러분, 안 세워지네요. 2리터 생수는 눕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눕히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2개가 들어가고 6개, 7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2리터짜리 생수통 6개면 하나가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오른쪽 공간은 컴프레셔 공간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2리터짜리 생수병 6개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도 겨우 6개가 들어가긴 하네요. 턱이 있긴 하지만 2리터짜리 생수를 12개를 가지고 오면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2리터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500ml짜리 생수통 20개짜리가 찰떡같이 들어갑니다. 위에 공간이 남죠? 남는 부분에 500ml짜리 생수통 27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좁으니까 저렇게 통으로 안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15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하면 24, 25, 26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27개까지 들어가겠네요. 둘 다 27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진짜 이거는 4인 가족이 아니라 한 10인 가족이 다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맥주캔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 볼게요. 팩 하나, 팩 2개 하면 딱 높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4팩 정도가 한 칸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24캔이 들어가고, 사실 요 사이에도 캔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맥주캔을? 거의 한 30캔 정도는 한 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냉장고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캠핑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0도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그리고 영하 20도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그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냉장고들이 냉각이 빨리 되려면 안에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빨리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단 전원을 먼저 다 연결을 할게요. 일단 GSP 냉장고, 이 위의 온도가 이쪽 온도, 그리고 아래 온도가 이쪽 온도 해서 양쪽 보관함의 온도를 각각 설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 냉장고도 마이너스 22도로 설정을 하고, 셋 버튼을 눌러서 이 왼쪽 냉장고 온도도 22도로 맞췄습니다. RP쿨도 잠금을 풀고 영하 20도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전기 연결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RP쿨 K25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현재 시각 6시 42분이에요. 얼마 만에 누가 더 빨리 0도를 달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오른쪽 칸 온도가 벌써 영하 4도가 됐어요. 아까 40분이라고 치고 55분, 15분 만에 영하 5도로 떨어졌습니다. 제 RP쿨 보세요. 아직도 20도예요. 아직도 20도.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벌써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컴프레셔가 여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칸 온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 칸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위에 있는 왼쪽 칸은 아직 22도잖아요. 그러면 제 RP쿨이랑 비슷해요. 제 RP쿨 지금 19도니까 비슷한데, 오른쪽은 벌써 영하 6도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여기 얼음이 맺혔어요. 근데 제가 잠깐 열어놓고 또 딴짓했더니 벌써 영하 2도까지 올라갔어요. 왼쪽 냉동고는 아직 21도 그대로예요. 왼쪽 냉동고도 영하 4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 게 다시 영하 1도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도 냉각을 했다가 여기도 냉각을 했다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7시 33분이니까 대략 50분 만에 양쪽을 다 영하 이하로 만들어 놨고요. 그에 반해 RP쿨은 아직도 11도예요. 아까 왠지 배터리 전압 커트가 걸린 것 같긴 한데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얼마 만에 영하로 떨어지는지. 와, 여러분, 드디어 제 RP쿨도 0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시간 15분 걸렸어요. 저는 제 냉장고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네요. 물론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좀 높긴 높아요. 30도 정도 되긴 해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35도 이상에서는 진짜 효율이 안 나오고 30도 이하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데, 더 시원한 환경에서 더 효율이 잘 나오겠죠. 자동차를 이렇게 달리면서 가면 우리가 에어컨을 켜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실내가 시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더 빨리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박하고 캠핑할 때 사용하기에는 RP쿨이 그렇게 나쁜 성능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성능은 아니지만 이렇게 GSP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지는 않는다. GSP 냉장고가 리터수만 높은 게 아니라 확실히 비싼 값을 합니다. 정말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음 체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 RP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뭔가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GSP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전자제품의 소리는 들리지만 막 물 흐르는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아요. 사실 데시벨 상으로는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어느 게 더 소음이 심하다 적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물 흘러가는 듯한 소리가 거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GSP 냉장고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수 상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사실은 얼음처럼 얼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직 얼지는 않았네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성에가 생길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제 RP쿨은 과연 물 상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
근데 제 거나 GSP나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얘도.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영도가 되기는 했지만 제 RP쿨 냉장고도 충분히 온도가 낮은 거는 잘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캠핑용 냉장고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지트샵에서 GSP 50리터짜리 캠핑용 냉장고 신형을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게 되었는데요. RP쿨 캠핑용 냉장고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 GSP 냉장고를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15분 만에 영하로 떨어지는 걸 보고 정말 성능 좋은 냉장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RP쿨의 가장 큰 단점은 냉장과 냉동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GSP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보관함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올해 새로 나온 이 신제품 2세대 버전에서는 온도를 각각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은 냉동대로, 냉장은 냉장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오늘 소음 체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RP쿨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요. 예민하신 분들은 냉장고 물 흘러가는 소리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치실 거예요. 근데 오늘 GSP 냉장고를 한번 틀어보니 물 흘러가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기 제품이 지금 켜져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소음만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GSP 냉장고는 고가의 좋은 냉장고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고급 냉장고의 가격이에요. 물론 50리터기는 하지만 RP쿨 25리터가 지금 이마트에서 19만원 정도에 파는데 GSP는 지금 69만원에 팔잖아요. 가격이 거의 3배가 차이가 나요. 나는 차박을 오래 할 거고 냉장고를 한번 사서 오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GSP 냉장고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캠핑용 냉장고를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꼭 차박하는 영상도 찍을게요. 아니면 새로운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